미국 오리건주의 거센 폭우가 핥히고 간 계곡, 불어난 흙탕물에 고립된 작은 언덕 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제 딸 클로이와 그런 딸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지저대고 있는 우리 진돗개 해루였습니다. 그 순간 해루의 희미한 눈빛은 오직 제 딸 클로이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이든. 이곳 미국 오리건 주의 깊은 산골에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대도시 시카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어린 딸 클로이와 함께 이곳으로 이주한 지 어느덧 서너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오롯이 제 전부인 7살 딸 클로이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경쟁 속에서 아이가 점점 미소를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빠로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제 딸에게 회색 아스팔트가 아닌 진짜 흙을, 네온사인이 아닌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녀의 이 커다란 도전에는 아주 특별한 동반자가 함께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태어나 저와 클로이의 가족이 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진돗개 해루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유기견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서 저는 유독 한 녀석의 깊고 총명한 눈빛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서 저는 강인한 생명력과 깊은 신뢰를 동시에 느꼈죠. 어둠을 가르는 빛이라는 뜻의 해루라는 이름이 그 녀석에게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루가 저희 집에 처음 온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지쳤을 법도 한데 녀석은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저와 클로이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특히 수줍음 많은 클로이가 해루의 커다란 몸에 조심스럽게 기댔을 때 해루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만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루는 클로이의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가 되어주었고 저는 글이 막힐 때마다 녀석의 묵묵한 눈을 보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오리건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곳의 삶은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클로이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고 예전에는 책에서나 보던 야생 다람쥐와 사슴을 마당에서 만나는 것을 신기해하며 하루하루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해루 역시 좁은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이 녀석은 드넓은 숲과 계곡을 자신의 영역인 양 누비며 온몸의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듯 힘차게 달렸죠. 저는 낡은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그런 클로이와 해루가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자체가 제게는 한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낙원에도 이방인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핸더슨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무뚝뚝한 표정과 과묵한 성격 탓에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어려워했죠. 이사 온 첫날 인사를 건네는 제게 그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고갯짓으로 답을 대신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더슨 씨가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 마당에서 클로이와 공놀이를 하던 해루를 보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내리고는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해루를 훑어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봐, 에이든. 저 개는 우리 동네 개들이랑은 좀 달라 보이는군. 꼭 늑대처럼 생겨서는 저런 짐승을 어린애 옆에 두는 건 위험한 일이야.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루는 보기와 달리 아주 순하고 똑똑해요, 핸더슨 씨. 특히 클로이한테는 더없이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걔가 똑똑해봤자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야생성이 남아있는 놈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법이야. 단단히 묶어두는 게 좋을 걸세.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매연을 내뿜으며 트럭을 몰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충성심과 용맹함의 상징인 진돗개가 이곳에서는 그저 예측할 수 없는 회색 늑대일 뿐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해루 역시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핸더슨 씨의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작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핸더슨 씨와의 씁쓸했던 만남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다시금 평온한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오리건의 여름은 이토록 눈부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저는 아침부터 낡은 창고를 수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동안 창고 한쪽에 놓아둔 낡은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마당의 커다란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해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데이지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다 잘 되지 않는지 작게 투정을 부리면 해루가 다가와 킁킁거리며 콧잔등으로 클로이의 손을 툭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잠시 망치를 내려놓고 그 평화로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살아있는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한참 동안 망치질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뚝 끊기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의 기상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평양에서 발달한 다량의 수증기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 캐스케이드 산맥 일대에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계곡이나 하천 접근을 자제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심코 예보를 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화창한 날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날씨에 폭우라니 예보가 틀릴 때도 많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작업에 몰두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수리를 마치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클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마디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클로이, 라디오에서 오후에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절대 집 주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알았지? 클로이는 꽃반지를 만드는 데에 온 신경이 쏠려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저는 그런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남은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해루는 여전히 클로이의 곁에 듬직하게 엎드려 있었고 하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파랗고 투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창고에서 널빤지를 옮기고 자재를 정리하는 그 짧은 순간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짐작할 수 있었던 그날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클로이의 작은 눈에 숲과 마당의 경계선에 서 있는 한 생명체가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아기 사슴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흩뿌려 놓은 듯한 하얀 반점을 가진 가늘고 긴 다리의 아기 사슴이 커다랗고 까만 눈망울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7살 소녀에게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요정과도 같았을 겁니다. 클로이는 아빠의 경고도 세상의 모든 소리도 잊은 채 그 신비로운 생명체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가야 작은 입으로 속삭이며 클로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그 순수한 호기심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클로이가 마당의 안전한 경계를 넘어서자 곁에 엎드려 있던 해루가 즉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녀석의 충성스러운 본능은 나의 작은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겠죠. 해루는 클로이의 뒤를 바짝 쫓으며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창고 안에서 마지막 널빤지를 벽에 기대어 놓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거대한 스위치가 내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이 순식간에 짙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산 능선 너머에서부터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비릿한 흙냄새를 실어와 제 뺨을 후려쳤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물줄기가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평화롭게 졸졸 흐르던 집 옆에 게으른 성난 야수처럼 몸집을 불리며 흙탕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사슴은 이미 겁을 먹고 숲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갑작스러운 폭우와 천둥 소리에 놀란 클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헤루는 그런 클로이의 곁을 필사적으로 맴돌며 지저댔지만 그 소리마저 집채만 한 빗줄기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길을 잃은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개는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자연의 분노 한복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그 평화롭던 풍경은 온데간데없고 집어삼킬 듯한 폭우와 바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클로이가 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클로이, 아빠 왔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맹렬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 어디 있니? 저는 클로이의 방, 제 방, 다락방까지 미친 듯이 외치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아끼는 곰 인형만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설마 밖이란 말인가? 불안감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는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잊은 채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옆,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발목밖에 오지 않던 작은 개울을 보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개울이 없었습니다. 집채만 한 흙탕물이 성난 파도처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의 가지들이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고 제가 얼마 전 튼튼하게 고쳐놓았던 나무 울타리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가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클로이, 헤루, 어디 있는 거야? 대답 좀 해. 제 목소리는 거대한 자연의 포효 앞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단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하고 빗소리에 먹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살 난 딸 아이가 진돗개와 함께 이 폭우 속에 사라졌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답변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폭우로 인해 선생님 댁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의 교량이 유실되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폭풍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구조대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디 집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니요. 내 딸이 저 지옥 같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떨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인 제가 집 안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수화기를 놓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구조대원의 말이 냉혹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목이 메어 부르는 것밖에는. 절망이 제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적이 내려앉자
창밖의 폭풍 소리는 더욱 거세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맹렬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는 마치 당장이라도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쳐들어올 것만 같았고, 바람은 죽은 나무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어둠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분, 1초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미끄러운 숲길에서 클로이가 넘어져 다치지는 않았을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간 것은 아닐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제발, 제발 신이시여.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클로이만은, 제발. 기도는 절규가 되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핸더슨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런 짐승을 어린애 옆에 두는 건 위험한 일이야. 야생성이 남아있는 놈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법이지. 그가 경멸하듯 뱉어냈던 말이 독처럼 제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쿵,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만약에 헤루가 이 끔찍한 폭풍과 천둥 소리에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졌다면? 그래서 클로이를 버려두고 혼자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상상이 제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헤루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애써 그 끔찍한 상념을 떨쳐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헤루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로이의 작은 손길에 온순하게 머리를 내어주던 모습, 잠든 클로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늠름한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개들 중에 유독 저를 바라보던 그 깊고 신뢰 가득한 눈빛. 그렇습니다. 헤루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딸을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수호천사였습니다. 저는 제 어리석은 의심을 자책하며 헤루에 대한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헤루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똑똑하고 용감한 헤루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클로이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만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축을 흔들던 폭풍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굵은 빗줄기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핏발선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고 산비탈 곳곳은 흙이 무너져 내려 상처처럼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풍경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낡은 픽업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핸더슨 씨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흠뻑 젖은 채로 제게 다가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야. 내 차를 타고 계곡 상류 쪽부터 찾아보세. 길이 끊겨도 내 차는 갈 수 있을 게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가시 돋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못하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최대한 계곡 가까이 접근한 뒤 걸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을 헤치고 쓰러진 나무를 넘어가며 미친 듯이 클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맹렬한 물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색에 집중하던 핸더슨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깐. 이봐, 에이든. 저 소리. 그의 말에 저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물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물소리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규칙적으로 무언가 외치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지치고 쇠약했지만 필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는 듯한 소리. 해루야. 저도 모르게 외치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핸더슨 씨도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운 비탈을 기어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야가 트인 곳에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완전히 고립된 작은 언덕 위 한 아이와 개가 있었습니다. 제 딸 클로이는 흙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 클로이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해루가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차가운 비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저희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자신의 온 생명을 태워 딸 아이의 위치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루가 제 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와 핸더슨 씨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클로이와 해루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불어난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아빠의 본능과 눈앞의 기적을 목격한 한 남자의 책임감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건너 마침내 언덕 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클로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다행히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해루는 저희가 다가가자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녀석의 온몸은 탈진하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클로이를 안고 핸더슨 씨는 축 늘어진 해루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클로이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핸더슨 씨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해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해루야. 정말 고맙다. 너는 내 딸뿐만 아니라 나까지 구한 거야. 응급실에 도착한 클로이는 다행히 심각한 저체온증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천운입니다. 아이가 하룻밤을 꼬박 저런 추위 속에서 버틴 것은 기적이에요. 아마 함께 있던 개가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계속 감싸주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개가 아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문제는 해루였습니다.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해루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쇼크 직전의 상태였고 수의사는 밤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발 해루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해루는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클로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 해루는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클로이는 그런 해루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해루. 나 때문에 이제 내가 지켜줄게. 이 소식은 작은 마을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 현관에 핸더슨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계 사료 한 포대가 들려 있었죠. 그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더니 늠름하게 앉아있는 해루를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아니 개를 잘못 봤네, 에이든. 저 녀석은 그냥 개가 아니야. 진정한 영웅이지. 우리 마을의 영웅.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 식구는 비로소 오리건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루를 회색 늑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녀석은 마을의 자랑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햇살 좋은 날 마당에서 뛰노는 클로이와 해루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편견과 낯설음을 넘어 한 생명이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책임감. 국경을 초월한 그 숭고한 희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조각이었습니다.